제가 이제 그 기사, 진이진이 이제 인터뷰하고 기사를 쓰면서, 기사에서 이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. 이 진이하고 진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서로 이제 잡는 장면이 이제 소설의 앞부분, 맨 앞에 도입부에 나오고 거의 이제 결말부에 나오고 하는 그 두 장면이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.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.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물감을 칠해가지고 이제 엎어 놓으면은 양쪽에 쌍둥이처럼 보이는 그런 쌍둥이 같은 그런 그 두 개의 장면 같기도 한데, 그렇지만 또 똑같지는 않고 그 사이에 약간 이제 변화와 발전이 있는 거죠. 도입부와 종결부 사이에서는. 특히 이제 종결부의 그 손을 맞잡는 장면이 이 소설의 이제 주제하고 이제 통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여기도 제가 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. 그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이제 355쪽에 있는데, 거기를 한번 눈으로 이렇게 따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얼핏 보면 좀 이상한 문장이에요. 이 문장만 보면은. 근데 이제 전체를 읽으면은 그 아주 뭉클한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문장입니다. 나는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. 내가 내 손을 잡는 거예요. 손을 뻗어서. 손바닥을 맞붙이고 마지막 순간에 손을 빼버리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깍지를 꼈다. 순간 내 몸이 꿈틀 움직이며 손을 맞잡아오는 느낌을 받았다.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 잡았다는 게 이렇게 잡았다는 게 아닙니다. 내가 따로 앞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이 보노보 지니의 그 육체 속에 들어간 이 사람, 인간 그 지니의 영혼이 그 중환자실의 의식을 거의 못하는 상태로 누워있는 그 자기 육신, 지니의 육신의 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. 그 보노보의 육신을 빌려서 자기의 육신의 손을 잡는 그런 장면이고,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인간 지니와 보노보 지니 사이의 어떤 그 공감, 교감의 어떤 장면이고,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순간 이 지니가 죽음을 택하게 되는 거죠.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는 내 삶을 택하고 보노보 지니를 죽일 것이 아니고 내 죽음을 택하고 보노보 지니를 살리겠다, 이런 데 결심을 그 순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담한 죽음이지만 사실은 이런 그 공감과 교류랄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택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어떤 따뜻한 유대, 그리고 뭔가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뭔가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좀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런 그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뭔가 좀 결단을 내렸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일 수도 있겠고,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떳떳함일 수도 있겠는데, 그런 어떤 좀 긍정적인 그 느낌, 감성 속에서 이제 죽음을 결국 맞이하게 됐다, 이런 것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, 그런 앞부분에 손잡는 장면과 뒷부분에 손잡는 장면을 일부러 의도해서 쓰신 것인지가 저는 일단 궁금해요. 네, 의도해서 쓴 겁니다. 네, 수미상관이라는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앞부분에서 이제 손을 잡는 장면을 잠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, 이제 이 콩고에 가서 그 사람 지니가 어린 그 보노보 지니랑 이제 처음 마주치는 장면이 있잖아요. 이 지니가 이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철창 속에 갇혀서 팔리기를 아마도 기다리고 있을 때, 그때 이제 그 보노보 지니가 이 인간 지니의 손을 잡으면서 일종의 구조 신호를, SOS를 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것을 이제 이 눈을 마주하고 인사도 나누고 하면서도 결국 이제 이 인간 지니는 어떤 신변의 위협 같은 것도 느꼈기 때문에 보노보를 구출하지는 못하고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못 본 척 보고 이제 하고 돌아 나오잖아요. 그랬던 그 지니와 지니가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이제 손을 잡는 그런 장면이 아마 최초에 그렇게 구해줬어야 했는데 구해주지 못했던 어떤 그 죄책감을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말하자면 그 생명을 포기하면서 보노보 지니의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제 뒤늦게 이렇게 갚는다 할까,
뭐 그런 그 메시지가 저는 느껴졌었어요. 네네. 공존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진이, 그러니까 사육사 진이와 인간 진이와 민주, 그 다음에 보노보 진이는 각자의 어떤 임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육사 진이는 이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어요. 사육사 진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과연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. 민주를 통해서는 이 진이와 엮여서 진이를 통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는 임무가 민주한테 있었어요. 그리고 보노보 진이한테는 공존의 의미가 무엇인지,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, 과연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다 도구로 쓸 만큼 특별하게 그 인간이라는 생명체만 존엄한 것인지, 아니면 모든 생명체는 자연 앞에서 다 공평한 것인지, 평등한 것인지,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들을 한 것이에요. 예. 지금 그 민주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이제 민주는 그 제3의 인물, 이거 뭐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그 진이와 더불어서 양대 주인공. 네, 그렇죠. 이번 주인공이죠. 소설을 통해서 이 두 진이, 사육사 진이와 이 민주라고 하는 인물은 시작할 때 비해서 끝날 때 한결 이렇게 성숙한 면모를 보입니다. 한 사람은 결국 뭐 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성장의 드라마를, 인간 성장의 드라마를 그 소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, 이 진이라는 캐릭터도 이제 재미있다고 저는 봤어요. 이 사람은 이제 말하면 청년 백수잖아요. 그렇죠.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이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이제 노숙자가 되죠. 노숙의 전문가가 이제 그런 인물, 말하자면 루저, 패배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. 또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,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.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닌데 그 사육사 진이와 보노보 진이 사이의 그 드라마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제 그 일을 돕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좀 하찮아 보이는 루저한테 이렇게 맡긴 어떤 취지랄까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사람이, 저는 결핍이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주인공으로 쓸 때 꼭 어떤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, 사실 민주 캐릭터는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. 그리고 선호해요. 그러니까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부터 이제 제 책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이까지 이 남자 주인공의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. 남자 주인공의, 그러니까 준호, 그 다음에 이수명, 그 다음에 하다못해서 사이코패스인 그 종의 기원의 유진이까지도 사이코패스인 면만 빼면 거의 성격이 비슷해요. 굉장히 내성적이고 찌질하고 소심하고 저는 이런 남자 좋아하는데요. 왜 좋아하냐면요, 소설은 변화에 관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 처음에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거나 너무 잘난 사람은 변화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007 시리즈의 주인공은요 처음부터 잘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뭔 행동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건을 겪어도 걔는 똑같아요. 인물 자체가 변화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사건 중심의 소설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사건 중심의 소설인 것 같아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전부 인물 중심의 소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소설이라는 것은 인물이 변화해야 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 사람이 왔을 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어야 해요. 그러려면은 이 민주처럼 거의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있어야 돼요.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. 결핍이 있어야만이 변화할 수 있는 온실의 폭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소설적인 주인공이라고 늘 말을 하는데, 민주 캐릭터를,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고, 또 루저는 제가 또 처음 다뤄봤어요. 사실은 이게 그 전에는 루저까지는 아니죠.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남자답지 않은 이 정도인 거지. 근데 이번에 루저를 처음 다뤄봤어요. 근데 그걸 다루면서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그 생각하는 거, 제가 젊은 친구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20대, 30대 초반 친구들, 20대 후반, 20대 중반 친구들의 속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. 우리 아들도 많이 보고요.
그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 친구들의 대화하는 것도 많이 보고 대체 이 친구들의 인생에서 고민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꽤 길었어요. 민주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.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공감하기를 바래서 감정이입을 해서 동일시해줬으면 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를 공감이 가는 캐릭터로 만들려고 제 딴에는 굉장히 좀 애를 썼어요. 네. 사랑스럽지 않아요?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이 민주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이 소설의 그 톤이 상당히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대목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게 사실은 주인공이 결국은 이제 그 죽는 이야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또 아주 어떤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랄까 아주 식전적 고민을 하게 하는 게 그런 그 테마의 소설인데 민주를 등장시키면서 이제 어떤 유머 또 밝고 경쾌한 그 톤 이런 것을 가져가신 데에도 아마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. 어떤 생각으로 그런 톤, 그런 인물의 성격을 취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